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건담 캘리번 퍼메스코어 5 2024년 3월 22일 열렸던 하이퍼 프라모 패스에서 선행 발매를 한 웹한정입니다. 가격은 엔가로 2,000엔, 국내에서는 24,0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기존 건담 캘리번이 이제 퍼메스코어 8 오버 컬러였다면, 그러니까 무지개 컬러였다면, 이쪽은 통상 형태였던 퍼메스코어 5 빨간색의 그 쉘 유닛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판이 최종 결전 상태인 거고, 이게 일반 버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반대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통상 형태가 웹한정이네, 그런 느낌. 뭐 두말할 거 있을까요?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스티커부터 좀 보고 싶은데, 짜잔! 이번에도 쉘 유닛이 두 종류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던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던 퍼메스코어 5인 건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부착 스티커는 지금 이렇게 하얀 부분이 없어요. 다 메탈릭 레드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는 오렌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거는 하얗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버전입니다. 약간 붉은색으로 빛나더라도 약간 느낌이 좀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번엔 그 번호 없는 여분의 눈은 또 초록색이네요. 일반판은 어땠지? 해가지고 일반판을 꺼내왔습니다. 짠! 일반판은 아예 퍼메스코어가 꺼져 있는 거, 그냥 경납 형태, 비기동 형태의 검은색만 있고, 그리고 여분의 눈도 그냥 붉은색 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넘버가 있었네요. 이게 퍼메스코어 5는 넘버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차이가. 그 외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냥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도 회색이냐 초록색이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동일하게 인서트 성형 파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 안테나랑 흉부 쉘 유닛 같은 경우는 통상 클리어 블랙도 남습니다. 동일한 구성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리어 블루 빔사벨 이펙트 들어갑니다. 일반판도 동일한 클리어 블루죠. 런너리스 스탠드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반판도 동일한 컬러의 동일한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쉴드인 에스커천! 쉴드이자 건비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캘리번 자체가 퍼메스코어 5였든 아니면 8 오버였든 뭐 바디 컬러가 바뀌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판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이건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무장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 회색 비트 끝부분에 흰색 스티커 사용하는 거 하나씩 쓰는 거 똑같고요. 가운데 초록색 부분 검은색 바탕으로 스티커 쓰는 거 똑같고요. 하얀색의 비트라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판과 똑같은 그 하얀색 컬러에다가 안쪽은 메탈릭 그린 스티커가 부착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앞부분도 회색이나 메탈릭 그린 선택해서 붙일 수 있죠. 저는 메탈릭 그린으로 부착을 한 상태고요. 아래쪽 센서 부분에도 메탈릭 그린 들어가고요. 그리고 HG에서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긴 한데, 본체와 연결하는 이 암이 원래 설정상에는 없어요. 근데 HG에서는 좀 부속이 된 느낌이다. 약간 프라모델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긴 한데, 굳이 따지면은 장시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전시하세요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인 그립이나 서브 그립 전부 다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뒷부분 갔을 때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연장되는 것 똑같고, 전개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고요. 안쪽에는 메탈릭 그린 스티커 다 들어가는 형태죠. 하나당 4개씩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가운데도 초록색 라인이 스티커로 부착이 되죠. 이것도 일반판이랑 비교해보면 색깔 차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파츠 차이도 없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담 캘리번 퍼메스코어 5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방금 무장들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본체도 똑같습니다. 일반판에서 쉘 유닛의 컬러만 바뀐 형태인데, 뭐 바뀐 건 바뀐 것대로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 붉은색의 쉘 유닛이 또 매력적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애니메이션 1화 때부터 계속 나오던 게 붉은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랄까, 반대로 왜 일반판이 붉은색이 아니냐, 차라리 아닌 붉은색이랑 무지개색 둘 다 넣어주지 라는 이야기들이 일반판 때 있었으니까요. 뭐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반판 짠! 자, 오래간만에 꺼내봤습니다. 일반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니 캘리번 되게 이쁘구나. 이게
보통 건담에서 파란색까지 없기는 힘들거든요. 건담 하면 트리콜러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 근데 여기에 파랑이 없다는 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흰색 베이스에다가. 그래서인지 전에 캘리번 리뷰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뉴건담이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도 진짜 있어요. 사실 포인트 컬러들이 똑같잖아요. 흰색 베이스에 검은색의 쉘 유닛들, 노란색의 뭐 덕트 포인트들 뭐 이런 거, 그리고 빨간색의 허리는 뉴건담은 아니구나. 발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빨간색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뉴건담도. 거기다가 각성했을 때 이 무지개색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사이코뮤 쇼크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확실히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은 뭐 허벅지, 어깨, 가슴, 머리에 있는 쉘 유닛의 컬러 빼고는 나머지 바디 컬러라든가 빨간색 컬러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다르진 않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다시 봐도 캘리번 참 잘생기긴 했습니다. 일단 조립 자체는 안테나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인서트 성형 파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어 파츠 뒷면이 어둡죠? 제 손도 잘 안 비치죠? 일반 클리어 블랙 파츠랑 비교하면 확실히 뒤쪽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진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뒷면이 이렇게 반대쪽이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쉘 유닛은 안쪽에 이제 빨간색의 이런 스티커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마에 있는 초록색도 스티커, 하지만 파츠 분할은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거. 눈 같은 경우도 파츠 분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스티커가 있다 보니까 광택 때문이라도 있나 스티커를 부착을 했고요. 헤드바이크 안에 파츠 분할 상태 좋고요. 옆에 작게 나 있는 덕트 노란색으로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다시 봐도 확실히 좀 뭐랄까 이쁘게 생겼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목 외장부터 주변 외장, 어깨부터 쭉 각져서 내려오는 이 가슴까지의 라인도 멋지다라는 느낌이고, 흉부도 쉘 유닛은 당연히 인서트 성형 파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훨씬 광택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흉부 위쪽은 인서트 성형 파츠지만 아래쪽 이쪽이 이제 안쪽에다 스티커 부착하고 겉에가 클리어 블랙인 그런 형태인데 확실히 이 색감이라든가 더 밝죠. 이 부분은 이제 일반판도 동일했거든요. 저도 일반판 요거 일단 인서트 성형 쓴 그건데 아래쪽은 확실히 탁해요. 인서트 성형 부분이 훨씬 밝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도 비교하는 김에 잠깐 비교하면 무지갯빛 안테나에서 확실히 이제 검은색 안테나가 됐다 보니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이네요. 그 외에 옆구리나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부분의 라인은 확실히 에어리얼 떠오르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이 복부 앞쪽에 동그라미 두 개도 마찬가지죠. 프레임에 동그란 거 되게 에어리얼스럽다라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쉘 유닛 안쪽에 빨간 색깔 스티커 부착이 되는 형태고요. 앞뒤로 다 동일한 빨간색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죠. 어깨 바깥쪽에는 노란색의 스러스터, 어깨 위쪽으로는 이제 사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이제 건비트 부착을 할 부분이고, 특유의 각진 외장들, 디자인 포인트들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팔 상박부터 하박까지 확실히 에어리얼 특유의 느낌도 나면서 캘리번 특유의 그런 각진 외형 뭐 이런 것도 좀 눈에 띕니다. 특히나 팔 뒤쪽에 프레임 노출된 부분이라든가 아래쪽으로 초록 색깔의 스티커가 부착되는 부분이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되게 컴팩트하죠. 에어리얼도 그랬지만 그냥 수성형 아니야 전반적으로 좀 컴팩트한 골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쪽을 이제 빨간색 외장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고, 골반 위쪽에 여기도 스티커가 부착된 클리어 블랙 쉘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뒤쪽으로는 건비트 장착 때문이라도 추가적인 스커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두툼한 디자인이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허벅지 쪽 역시 빨간색의 쉘 유닛 인상적이죠. 이 부분도 일반판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밝은 건 역시 무지개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빨간색도 잘 어울립니다. 검은색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기본적인 컬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대로 허벅지 위를 타고 골반 타고 뒤로 가서 이 뒤쪽까지도 클리어 블랙이 덮고 있는 형태죠. 허벅지 쪽으로 스러스터 형태의 노란 색깔 파츠 분할되어 있고, 바깥쪽에도 3mm 구멍 뚫려 있고, 패널 라인들 뭐 심플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무릎이라던가 그 아래쪽으로 쭉 각진 외형으로 내려가는 형태에다가 종아리 쪽에도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거나 작은 스러스터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도 하고, 패널 라인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확실히
에어리얼 시리즈 특유의 느낌, 허벅지 두껍고 발목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리고 발은 샤프한 그런 디자인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발 자체는 이제 하이 매뉴버 모드를 위해서 가동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발바닥 디테일도 심플하고요. 그리고 백팩에 빔사벨 2개가 꽂혀 있는 형태, 안쪽에 프레임 분할도 다 되어 있고 스러스트의 노란색 분할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백팩 좌우 유닛 같은 경우도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다가 또 이제 비트를 장착을 해야 하니까요.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지금 봐도 참 심플한 듯, 적당한 패널 라인, 적당한 디테일, 완성했을 때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자,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 2개죠. 아래쪽에 하나, 위에 하나. 그래서 편하게 들고 숙이는 게 특히나 잘 되고, 고개 돌리는 것도 볼 조인트 특히나 걸리는 거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돌리는 게 가능하죠. 어깨 같은 경우도 볼 조인트 하나 덕분에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쭉 뺄 수도 있고, 상하 가동도 여기서 해주긴 하는데 조인트는 조금 타이트한 편, 그래서 이제 기본 팔 연결 볼 조인트가 좀 가동을 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깨에 들어 올리면서 외장도 들어지니까 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팔 들고 돌리는 것도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고, 팔 상박에 회전축 하나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조금 넘게,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에다가 허리는 회전축 들어가 있고, 흉부 쪽에 볼 조인트 들어가서 허리 크게 숙인다거나 스윙을 좀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스커트 부분들이 좀 가동을 해주니까 다리 들 때 좀 편안하게 들어줄 수가 있겠고, 옆으로 드는 거 역시 마찬가지 편하죠. 허벅지 회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디자인상 좀 어느 정도 움직임 막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 이쪽이 이제 C형 파츠 쓰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가동 자체는 굉장히 크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에도 일단 앞뒤 가동하는 부분이 C형 관절을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발바닥 따로 가동을 해서 이렇게 발 크게 접어줄 수가 있겠고, 발목을 회전하는 건 없지만 안쪽으로 꺾을 때도 편하게 꺾고, 발꿈치도 회전을 하는 축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목을 펴고 이제 뒤꿈치 파츠도 펴면 하이 매뉴버 모드가 된다. 이런 식의 기믹도 들어가 있죠. 무릎 꿇기야 뭐 어려운 거 없이 당연히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액션 보기 전에 이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이거 사용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프라 모델에서는 이 서브암, 이 고정용 암이 추가됐거든요. 이게 원작이나 설정화에도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면은, 없는 상태에서는 손에 끼우면 이게 무장이 이렇게 고정이 안 돼요. 이게 돌아가 버리거나 손목도 지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꺾여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넣어준 거죠. 근데 이 프레임 자체에도 관절들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꺾어주고, 앞뒤 꺾어주고, 회전도 되고요. 볼 조인트 연결에 축관절도 또 있어요. 근데 이 탄성이 꽤나 좋아요. 그러니까 관절의 강도가 꽤나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백팩을 먼저 끼우고 손에 쥐는데 스탠딩 포즈에서는 큰 문제 없거든요. 물론 무게중심이 뒤로 좀 쏠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아무튼 이 상태에선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포즈를 위해서 좀 각도를 바꾼다 그러면은 프레임 때문에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일단 백팩에서 분리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어깨나 팔 돌리고 팔꿈치 굽히고, 이 다음에 프레임의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회전시켜서 가져가서 이제 꺾어주면서 이렇게 백팩에 이 상태로 끼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 만드는 게 좀 더 편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장 장착을 했고,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야기할 만한 게 역시 이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마니어의 빗자루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봐도 참 잘 만든 디자인이라 생각을 해요. 이 상태에서 뒤쪽 스러스터 전개하고 가운데 슬라이드 연장시키면 비행 준비 끝이죠. 그렇게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서 어머니와 자매들에게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 가장 베이직하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포즈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의 발사. 이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이 출력이 막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보니까 강한 빔, 조사빔 등등등 다양하게 건드 노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죠. 그리고 급제 동시에 이렇게 발을 하이 매뉴버 상태로 만드는 것도 애니메이션의 딱 한 장면 비춰지기도 하죠. 그리고 왠지 막으러 왔어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이제 에리크트를 바라보며 내던지는 말 같은 그런 포즈. 그리고 빗자루 탄 채로 빔사벨 액션. 빠른 비행을 하면서 빔사벨로 붕붕 썰면서 막 건드노드를 파괴하거나 전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팔을 벌리면서 베는 것도 괜찮은데 비슷한 구도에서 팔을 아래로 휘두르면서 내려치는 듯한 이런 액션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합니다. 약간 평소에 지금처럼 비슷한 포즈를 취한다 그러면은 반대쪽 팔이 어떻게 무슨 각도로 두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캘리번 같은 경우는 오른팔에 이미 거의 고정적으로 라이플이 있다 보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그리고 에리크트에게 인정받아서 건비트들을 건네받고 원래는 곧장 이제 비트온 폼 돼가지고 무지갯빛 되겠지만은 이거는 퍼밀스코어 5니까 이 상태로도 써봐야겠죠. 일단은 방어 액션 먼저 취해봤고요. 곧장 비트온 폼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쉴드 다 떼어내고 건비트들 형태로 만들어주죠. 천천히 순서대로. 개인적으로 캘리번에서 좋았던 거는 에어리얼과는 다르게 이 회색깔 비트까지도 따로 장착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 배치는 같죠? 이제 왼팔에 이 스티커 붙인 거, 그리고 넓은 걸 오른팔, 작은 애들 두꺼운 게 밑으로 가게 어깨로 양쪽 다 끼고 골반으로 가서 역시나 방향에 맞게 건비트 장착, 뒤쪽 스커트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고 이 회색깔을 껴줍니다. 끼울 때 이 아래쪽 바닥에 맞게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면 됩니다. 바깥으로 벌리면 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잘 맞게. 백팩으로 가서 아래쪽 열어주고 가장 큰 비트 넣고 닫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넣고 닫고, 그리고 골반 뒤로 가서 마지막 비트 장착. 비트온 폼 완성! 항상 이야기하지만 에어리얼이나 캘리번이나 이런 비트온 폼이 있는 애들은 르브리스 포함 비트온 폼이 진짜 최종 실루엣 같다. 참 이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을 장착한 상태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 건담 수성의 마녀의 건담 캘리번 퍼밀스코어 5 리뷰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퍼밀스코어라는 게 있으면 쉘 유닛은 붉은색이 기본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각성 버전의 최종 버전이 일반판으로 발매를 하고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일반인 빨간색이 외판정으로 발매를 했다. 이것도 좀 의외긴 했어요. 처음 일반판 나올 때부터 아니 붉은색도 넣어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 부분이 약간 아쉽네. 설마 그럼 진짜 빨간색이 외판정이야? 의심만 했었는데 진짜로 그게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수성의 마녀 팬분들에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오긴 하는구나. 왜냐면 저는 제 최애기체 컬러 바리에이션이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 HG로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성의 마녀는 한창 방영했던 애기도 하고 아직 인기가 종영 후에도 좀 이어졌기 때문에 외판정으로라도 이런 컬러 바리에이션이 나온다는 게 참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아예 발매 안 하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외판적이긴 해도. 근데 요즘 들어선 수성의 마녀 제품도 HG로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나와서 더 나올 게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양산기 쪽에서는 아직 좀 남긴 했는데 뭐 거의 다 나왔잖아요. 단지 이제 100분의 1 스케일이 거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네요. 캘리번도 좀 100분의 1 내주지. 풀메카닉스도 좋은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리뷰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보실!